안녕하세요, 호영입니다. 2021년 1월 2021년이 시작되고 이제 처음으로 지른 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네요. 이제 올해가 되면서 이제 저는 자전거 스폰이 아예 없고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코리마 휠셋을 이제 협찬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만료가 되면서 돌려드리고 그러면은 휠이 없잖아요. 휠 없이 탈 수는 없잖아. 인도어만 타면 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휠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휠을 샀어요. 휠을 이베이로 샀는데 도착하니까는 하자가 좀 있어가지고 빡쳐가지고 반품을 시키고 뭘 살까 이제 고민이 많았죠. 맨날 도싸 매복하면서.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예약이 되고 그래도 사긴 사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 뒤에 MB 보이는 거는 상수르의 스페셜리시마에 꼽혀있던 MB 4.5를 지금 잠깐 빌려와가지고 꼽아는 놨고, 그래도 자기 휠이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 라이더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무겁진 않았으면 좋겠고, 승차감도 좀 좋고, 믿음직스럽고 이쁘고 괜찮은 그런 걸 좀 골라줘야 되잖아요. 여자친구가 그냥 자기 돈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그럼 역시 라웨지. 헛소리 하지마 임마. 눈으로 욕하는 걸 본 다음에 얌전히 어떤 휠을 쓰는 게 좋을까.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가벼운 휠들을 쓰고 싶어가지고 이전에 쓰던 예전에 마빅팀에서 쓸 때도 이제 CU 튜블러를 썼고, 협찬받은 제품도 코리마 WS 플러스 47mm지만 튜블러, 가벼우면서도 항속력이 있고 잘 나가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번 여자친구도 튜블리스를 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저만 들었어요. 여자친구는 뭐 튜블러든 튜블리스든 클린처든 아직도 용어를 약간 헛갈려 하고, 애초에 자기가 타이어를 갈아 끼거나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승차감도 괜찮고 퍼포먼스도 괜찮게 나오는 튜블리스를 할 수 있는 휠을 사자. 솔직히 말하면 가격이 너무 높은 건 안 되고 뭘 살까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것저것 휠들을 좀 알아보다가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쓰려다가 안 썼던, 나름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내가 보니까는 마감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게 뭐냐? 파스포츠입니다. 미리 진지하게 이야기해 드리지만 광고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결제를 한 다음에 여자친구한테 돈을 받았어요. 이 파스포츠 휠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이때부터 좀 더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 휠 중에서 믿을만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걸 이제 국내 코멧 바이시클에서 수입해 오면서 아무래도 국내 정식 유통사가 있으니까 좀 더 믿음직스러운 그런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브랜드를 언제 알았냐면 2015년 MCT 나갈 때 그때 알았어요. MCT 나가시는 분들은 꽤나 아실 법한 팀 로시퍼드라고 호주 출신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어릴 때 엘리트 생활을 하고 이제 나중에 커서는 동호인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가 중국 공장에서 휠이나 프레임 같은 거, 오픈몰드 프레임 같은 거나 아니면 휠 같은 거를 사와서 하면 지금 너희들이 사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파스포츠 휠이 자기가 써봤을 때나 아니면 평을 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추천을 들어서 저런 휠도 있구나, 파스포츠 이름을 딱 기억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여자친구 휠을 고민을 하는데, 이 제품은 이러고 저 제품은 저러고 막 이런 장단점들을 좀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맞춰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휠들을 보니까 파스포츠에서 이제 카제라고 해가지고 A존인지 아존인지 카제 이렇게 해가지고 KJ인지 카제인지 해가지고 다야 커스텀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기본 가격은 이제 103만원, 이게 정확하게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보통 원단위는 절삭을 하지 않습니까? 103만 8,102원에 여러 가지 옵션을 붙이면은 이제 최종 가격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커스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파스포츠의 그 방투 똑같이 튜블리스 레디고, 근데 이제 방투 S4 같은 경우에 이거 디스크 버전이네. 림 브레이크 버전이죠. 네. 림 높이가 40mm에서 50mm 사이 정도면 좋겠고, 무게는 비교적 가벼운 튜블리스 되는 휠이어야 될 것 같고, 허브나 이런 것들도 좀 믿음직스럽고, 네. 전체적인 마감이라든지 열변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파스포츠를 고른 다음에 파스포츠에 풀 커스텀을 할 것이냐, 완성일인 방투 S4를 갈 것이냐 고민을 좀 했거든요. 이제 방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카본 스포크를 써가지고 무게를 더 가볍게 만들었어요. 네. 카본 스포크를 만들면서 이 45mm 휠인데 무게가 1400g이 안 된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굉장히 가벼운 거거든요, 사실. 허브 같은 경우에도 허브 플랜지를 굉장히 넓게 가져가면서 신뢰성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심리적 가심을 들게 하더라고요. 허브 자체가 좀 힘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비를 한다든지 장시간 사용이나 이런 거에서도 문제가 없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신뢰성을 많이 가져가고 싶었는데, 허브를 자기가 커스텀한 특제 파스포츠 허브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고민을 좀 했는데 결국엔 카제로 갔어요. 카제에 보니까는 이게 사실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러면 어떤 옵션을 골랐는지, 왜 그걸 골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스포츠 카제 튜블리스 버전이고, 가격은 이제 138,102원에서 시작을 하네요. 스포크는 알루미늄이에요. 샤핌의 CX레이야. 이제 니플은 샤핌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미코스는 샤핌.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램 11단 이탭이기 때문에 시마노. 림브레이크 허브 옵션에서 이제 림브레이크 허브 옵션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엑스트라 라이트 사이버, 카본 TI SP, 튠 맥을, 화이트 인더스트리는 뭐고, 크리스킹은 뭐고, UDT240 뭐고, 뭐 이런 것들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요. 보면은 막 비싼 거는 120만원 막 이렇게 하는데, 싼 거는 4만원에서 노바텍 걸 고르면 아예 가격에 추가가 없어요. 그냥 휠 가격이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 옵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정량인 허브들이 있어요. 엑스트라 라이트, 이름부터 추가로 가벼운, 더 가벼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엑스트라 라이트 사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초경량 허브 중에 하나인데, 프론트 149, 리어 134로 이제 183g 정도 되죠. 카본 TI하고 비교하면 리어 허브 하나보다 가벼워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데, 저는 림브레이크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 쪽은 패스하고 림브레이크 쪽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스포크 타입들이 있어요. 스포크 홀 개수하고 스펙, 그리고 그 스포크 타입들이 있는데, 이 스포크 홀은 많아질수록 안정적이고 강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유리하지만 무게가 늘어납니다. 스트레이트 풀이 그 J밴드 뭐 이런 장단점이 있긴 한데, 조금 대세는 스트레이트 풀 뭐 이런 거긴 합니다. 이 J밴드라는 건 J 글씨처럼 스포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휘어져서 옆으로 이렇게 딱 걸어서 하는 방식이고요. 미국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림브레이크는 화이트 인더스트리 T11, 크리스킹, R45 이렇게 있는데, 크리스킹이 이제 허브의 명가라고는 하는데 단점은 조금 무겁고 시끄럽고 공구에 그 정비하는데 특별한 공구가 필요합니다. DT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 허브가 두 개가 나왔어요. DT 스위스 240S 그리고 이 180S 이 두 개가 신형으로 나왔고, DT가 막 엄청 가벼운 건 아닙니다. 180이 좀 더 가볍고 세라믹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구 없이 정비도 가능하고, 특징이 이제 스타라쳇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스포크 홀 숫자는 다 림브레이크는 2024. DT 스위스 거 허브를 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DT 스위스 DT240S EXP 허브 기본으로 이제 36T의 라쳇이 들어가서 인게이징, 그러니까 페달링을 시작을 할 때 그 프리휠에서 걸리는 각도
그 각도도 적당하고 신뢰성도 더 높아졌고 튼튼한 허브죠. 네, 상당히 괜찮은 허브의 명가. 무게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경량화돼서 유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안한 그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180을 고르고 싶지만은 가격 차이가 2배, 순식간에 휠 가격이 2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DT240S로 하게 되고, 스타라치어 허브 옵션 있는데 이건 그냥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스타라치어 54T 안 쓰는 이유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54T 쓰는 것보다 그냥 36T에서 40T 이런 거 쓰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을 골라야 돼요. 림을 커스텀을 하려면은 림이 어떤 건지를 좀 잘 알아야겠죠.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에서 50 사이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45를 골라야 됩니다. 왜냐면 솔직히 35는 조금 너무 림이 얇고 앞은 45를 고르는데 26과 28이 있어요. 28은 이 앞에 림 두께가 28mm입니다. 그래서 더 두꺼워지는. MB 같은 경우에는 SNES 4.5는 앞이 48mm, 뒤가 56mm고요. 그러니까 앞이 조금 더 낮고 뒤가 좀 더 깊어요. 그리고 앞이 27mm, 앞이 더 두껍습니다. 두껍고 뒤가 25.5mm로 조금 더 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측풍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는 게 앞휠이에요. 측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은 더 낮고 두껍게 만들고요. 뒤는 좀 더 길게, 얇고 길게 만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45mm 높이에 28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이 림이 괜찮겠다. 이제 28 사이즈 이거를 고르게 되면은 익스터널 28에 리미드 21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25C 타이어를 낀다고 하더라도 이 인터널 림 내부의 림폭이 21로 늘어나게 되면은 타이어 사이즈가 커져요. 이 타이어 앞쪽 사이즈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너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커지면은 타이어 자체의 체결력 자체가 약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로발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좀 안정적인 것 같아서 FSL 45CM 28T UL 이걸 선택을 했고요. 뒤 같은 경우에는 앞에 45니까 뒤는 50을 무조건 가야 되고, 이게 비대칭이 있고 대칭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휠 자체가 그 구동력을 이렇게 옆에서 봤잖아요. 허브바디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둥근 형태로 그냥 만드는 게 있고, 이 스포크는 결국에는 이 중앙에 위치를 해야 되니까 스포크 위치하고 거기에 맞게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림 형태를 비대칭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비대칭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50에 26 이걸로 고르려고 하는데 이게 뒤에 DSL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니 UL은 뭐고 DSL은 뭐야? 라고 보는데 설명이 없어요. DSL은 디스크 브레이크용 림에 들어가는 글씨래요. 오타래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게 이게 45cm, 50cm라고 그냥 밀리라고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센티라고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 FSL 50cm 26T DSL 이걸 고르고요. 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크와 마블 뭐 이런 게 있는데 여자친구가 눈에 너무 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무광은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리나 이런 거 측면에서도 유광이 유리하니까 전 유광을 골라주고요. 림 도색을 막 여러 가지 색깔로 할 수 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튀는 걸 싫어하죠. 블랙. 로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파스코츠 로고 자체가 그렇게 이쁘진 않아가지고 그냥 안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안 드는 그냥 이거만 하고 나중에 추가로 무늬 넣어서 스티커는 붙이지 않고 그냥 갖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브레이크 패드는 제 생각에는 스위스 스탑 거
브레이크 패드가 있는데 이 마빅 신형 브레이크 패드로 쓰는 그거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그것도 있고 집에 그 여러 가지 패드들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냥 그거 써도 될 것 같고 코르크 패드도 있고 막 그런 튜블리스 키드 옵션 집에 있어요. 림 옵션 다 해가지고 166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1월 8일 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제 슈퍼라이트의 앞에 28, 뒤에 26개를 가지고 앞 45, 뒤 50의 링 깊이를 가지는 이 휠로 그 컨티넨탈 5000 튜블리스 세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휠이 도착하면 휠 도착하는 대로 림의 퀄리티라든지 조립 퀄리티라든지 뭐 그밖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적당한 가격에 풀 커스텀 휠을 구매하실 분들은 이런 방법들이 있고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이게 이런 옵션들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여자친구와 시즌을 함께 할 휠 많은 기대가 되네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